자, 오늘은 교과서 290쪽 국외 이주동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국내에서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이주했던 동포들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수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당시 국외 이주동포의 활동을 보면은 활동 지역으로 가보면은 그래도 가장 많은 곳 중국, 그 다음에 1903년부터 미국 하와이에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그 여타 지역에 우리 민족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이민이 시작된 것은 미국 하와이 농장으로부터의 1903년 합법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뒤에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더욱더 이러한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러한 미주 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했던 단체로 대한인국민회, 요건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주로 당시 동포사회의 권익이랄지,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외교 독립운동, 우리가 국내에서는 일제 감시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외국에서 특히 미국 지역에서 외교의 독립활동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또 많이 간 곳이 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도 지역. 우리가 그러면 간도가 어디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지도가 좀 웃기긴 하지만 두만강, 여기 압록강, 여기 백두산. 그러면 보통 간도 지역은 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도, 요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은 예전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에도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우리 민족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1920년에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앞에서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보면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일본군들이 피해를 당한 보복으로 간도에 살고 있던 많은 한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살해했던,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간도 참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도 참변으로 독립군 지원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제 이 뒤로 이제 독립군들이 만주에 있는 한인들도 보호 차원이기도 하고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활동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면 일제가 이 지역에 만주 개발을 위해서 이민 개척단을,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땅이다, 그래서 모집한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많은 우리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게 1930년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일제의 눈을 피해서 활동하기도 어려웠고, 또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해서 이 만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일제의 속임수도 좀 있었죠. 만주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속임수를 작용한 거고, 그 다음에 간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연해주. 우리가 보통 연해주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요 지역이 간도라고 이야기했다면, 연해주는 이 블라디보스톡 요 근처를 우리가
연해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대체로 개척을 위해서 많이 이주하긴 했고 특히 이제 의병부대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사회주의 사상이 퍼지고 당시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될 즈음 상황에서 아마 이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이 연해주 지역에다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어디 지역으로 옮겨왔냐면 여기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중앙아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중앙아시아. 그래서 여기에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1937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앙아시아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스탄이 붙는데 스탄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랜드, 땅입니다. 땅. 그래서 근데 이 지역이 황량한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이주하는 과정에서 장거리에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설령 그러한 상황을 거쳐서 오기는 했지만 이 지역은 사람 살기가 그 당시에 버려졌던 땅들이기 때문에 이 버려진 사막 같은 땅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우리 민족을 고려인이라고 불렀는데 고려인.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로 뭐 까레이스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레이스키. 근데 그 황량한 땅에서 우리 민족이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개척하면서 여기에다가 뿌리를 두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1937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도 갔는데 주로 일본으로 간 경우는 초기에는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눈으로 피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인 입장에서 간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이주가 많이 흡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간 징용령을 내리게 되면서 많은 수십만 명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영화로 나왔던 군함도라고 하는 경우도 그 징용령에 의해서 끌려간 노동자들의 그 애환을 이야기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제는 지금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근데 19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불신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이 마치 한국 사람들이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이 돌았냐면 조선인이 불질렀고 우물에다 독약을 뿌리고 일본인을 살해했으며 일본 여인을 강간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고 또 일본인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경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당시 한국인들에 대한 무참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에 의해 적어도 6,000명 이상이 무참하게 학살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꼬챙이 갖고 찌르고 그 찔른 장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희생되었던 제1동포들이 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한중연합군의 항일투쟁에 대해서 자, 이어서 한중연합군의 항일투쟁 교과서는 292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92쪽 학습지를 잘 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1930년대 우리가 앞서서는 20년대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를 중심으로 했다면 그 이후에 만주에서의 대표적인 그 무장 독립군 중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있는데 조선혁명군하고 한국독립군 두 가지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른 건 빼고라도. 그 다음에 1930년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유격전쟁, 이 두 가지가 당시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주제열기에 보면 바로 만주국의 건국 기념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주국은 1931년에 일제가 만주 대륙을 침략했던 사건을 만주 사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주 대륙으로 진출해서 사변을 일으킨 이후에 1932년부터 1945년까지 당시 중국의 둥페이 지방, 그러니까 동북지방에 세운 국가로 1932년 3월 1일 날 성립이 건국이 되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중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이 황제인데 실권이 없는 중국의 마지막 황제를 내세워서 그 만주 괴뢰국을 세웠던 그런 건국 기념일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반도를 넘어 만주 대륙까지 침략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독립군들은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이 3부로 나눠지고,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3부가 다시 조선혁명군하고 한국독립군으로 크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건 앞에서 표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표로 1920년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후에 독립군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면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교과서 288쪽 표에 3부 통합운동의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 288쪽 넘겨보세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교과서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교과서 넘겨보세요. 선생님이 넘기는 시간 좀 주겠습니다. 자, 넘겼죠? 거기에 보면 흩어져 있는 독립군이 3부로 통합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뭉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혁명군하고 한국독립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만주사변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의 연합군이 일본에 대항하는 대일항전이 이루어졌고, 특히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총사령관의
양세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양세봉. 이 사람은 뭐 양서봉이라고도 하는데 양세봉. 조선혁명군 하면 양세봉.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해서 대표적인 전투 영릉과 흥경성. 이것은 지도로 뒤에 다시 선생님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혁명군. 당시 독립군들이 많이 있는데 다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다시 합치고 이런 경우가 되겠으니까 대표적인 조선혁명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동북 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곳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다시 교과서 뒤쪽으로 가다 보면 교과서 293쪽에 동북 항일연군. 항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저항하는 1936년 지금 30년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상이나 노선, 민족에 관계없이 단결하자는 주장에 따라 편성된 무장부대이다. 그래서 계속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할 준비를 갖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북 항일연군.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고 다시 뒤에 지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에 의해서 한국독립군. 아까 조선혁명군은 주로 남만주에서 했다면 한국독립군은 주로 북만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전투. 이것도 뒤에 선생님이 지도로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런 대표적인 있었고, 나중에 이 한국 독립군이 한국 광복군 창설에 기여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사회주의 계열의 유격대 활동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동북인민혁명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동북인민혁명군, 나중에 동북항일연군. 다 30년대죠. 30년대. 이건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국광복회 조직과 보천보 전투. 이것도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뭐 국내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천도교. 그래서 이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사람들은 사상이고 이념이고 뭐 종교고 이런 관계없이 우리가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통일전선을 이루가자, 그런 의미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36, 37 전부 다 30년대. 그래서 오히려 30년대는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이 활발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지도 이야기 했었는데 그 위치를 좀 잘 봐두면 대표적인 독립군들을 한국 독립군 큰 덩어리가 조선혁명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전투들이고,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뭐 영릉가, 흥경성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잘 보면 조선혁명군은 주로 남만주 지역,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지역은 주로 북만주 지역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만주. 그렇게 큰 덩어리로. 그래서 이 빗금쳐져 있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군과 중국군이 같이 활동했던, 연합했던 지역이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천보 전투. 그래서 1931년에는 이 빨간 부분이 일본이 점령지였다면 1931년 이후에 더 넓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2년에 만주국을 세웠던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대 후반에 가면 이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활동도
좀 점차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탐구 활동에 보면은 여기는 한국 독립군 이야기고, 여기 보면 한국 독립군하고 항일 중국군, 그러니까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중국군,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하고 합쳐서 싸운 내용인데, 연합군인데 보면은 한중 양군은 장기간 항전한다. 뭐 이렇게 나눠서 서부전선은 중국이, 동부전선은 한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시 후방 전투훈련은 한국 장교가, 한국군에 필요한 군수품은 중국군이. 이렇게 당시는 한중연합이 잘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1930년대. 그 다음에 아까 양세봉이 이끈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대항에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었으며 합자국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었냐? 한국 독립군하고 중국군이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합의를 한번 보면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제가 만주에 전면적으로 침략했죠? 아까 몇 년이라고 했냐면 1931년 만주 사변, 그 다음에 만주 사변을 거쳐서 1932년에 만주국을 세웠죠.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일본에 침탈당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립군하고 중국군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한중연합군이 일본에 저항했던 의미는 뭐냐? 그래서 독립군 입장에서 보면 독립군 독자적으로 일제에 저항하기가 좀 버거웠다. 그래서 당시 중국과 처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한중연대를 통해서 항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독립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 일제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 중국하고 1937년 전쟁을 했고, 중일전쟁. 그래서 이건 중국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가는 길이 더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중연합군이 항일 전선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294쪽에 보면 당시 1930년대에 이렇게 중국과의 독립군과 중국과의 연합부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또는 단체를 통해서 일본에 저항했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어렵지만 좌우 통합 임시정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을 할 것이다, 광복할 것이다 해서 광복을 위한 준비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동영상으로 수업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동영상을 올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 하와이 이주민들의 독립활동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의 학살에 대한 내용도 쌤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영상을 잘 보면 나중에 많은 내용들이 좀 겹치거나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이 동영상을 잘 기억하면은 그 흐름을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단원이 다 끝나면 5단원이 다 끝나면 형성평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